샤인머스켓 재배력을 다 작성했다고 하셨는데 예. 그거에 대해 좀 말씀해 주세요. 제가 그 일본에서 일본 연구기관이나 과수 시험장에 있는 자료들을 빼와서 나가노 매뉴얼이나 야마나시 매뉴얼이나 교토 매뉴얼이나를 전부 번역을 해서 제가 이제 그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를 해드린 거죠. 선생님께서 일본의 샤인머스켓 재배력을 번역을 하시고 예, 예. 직접 포도농사를 지으시니까 예, 거기에 예. 접목해서 매뉴얼을 짜주신다는 거죠? 예, 예, 그렇죠. 지금 보면 여기가 좀 다른 샤인머스켓 밭과 다른 게 유인을 하는 방법이 좀 여기 보면은 여기 유인선보다 예. 좀 아래로 유인을 하셨거든요. 유인을 아래로 하는 거하고 위로 하는 거하고의 차이가 많습니다. 위로 하면은 보통 대부분 여기서 빼서 위로 하지 않나요? 예, 위로 가죠. 예. 위로 가는데 위로 가면은 결과지의 높이가 예, 예. 일정하지를 않습니다. 요게 이렇게 딱 일정한데 예, 예. 만약 위로 올리면은 이게 가지가 위로 보고 나기 때문에 높은 놈하고 옆으로 나오는 놈하고 또 이게 가면서 쪽바로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한 번에 이렇게 굴렀다가 한 번에 이렇게 누웠다 하기 때문에 예, 예. 높낮이가 똑 안 같아서 나중에 발화할 때 절대 균일하게 발화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밑으로 일본에서는 다 밑으로 해가 있는데 한국에만 오면은 다 위에 있어요. 그게 이제 그분들한테 물어보니까 밑으로 했을 경우에는 이 생장점이 옆으로 나오기 때문에 항상 일정한 높이에서 새싹이 나기 때문에 똑같이 날 수가 있고 예. 균일한 발화를 할 수가 있고 위로 올리면은 절대 균일한 발화가 안 됩니다. 이 가지 여기 유인을 할 때 예. 이거 원래 원가지로 이렇게 빼면 이쪽 격가지 받아서 하면 세력이 안 좋을 거 아니에요, 이쪽은. 이쪽은 그러니까 그까지 뺀 데는 안 좋은데 어떤 식으로 하나요, 요거를 그래서? 처음에 요 유인선보다 예. 한자 정도 더 키워서 한자 정도 더 키워서 요 유인선에서 5cm 밑에를 자릅니다. 순을 치고. 예, 자르면은 예. 그 부초가 2개 나옵니다. 두 개 우위까지 나와요? 하고 예. 밑에 하고 나오면은 한 개는 이자로 보내고 한 개는 저자로 보내면은 요 짝 부분이나 이쪽 부분이나 세력이 똑같아져요. 왜 그러나 하면은 한쪽으로 보내면은 항상 포도는 끝에서 익어 들어옵니다. 예, 예. 근데 한쪽으로 보냈을 경우는 길어지잖아요. 예, 예, 그쪽이. 예. 예, 그러면은 그쪽에서 이까지 들어오는 시간이 요렇게 해서 반반 갖는 거하고 비교를 했을 때 얘가 훨씬 빨리 익어 들어온다는 거죠. 예. 그런 것 때문에 요렇게 하는 게 맞지요. 다른 농가분들은 이렇게 많이 안 하시나요? 안 하고 전부 다 한쪽으로 보내죠. 한쪽으로만. 예, 그런 부분들은 되게 좋은 방법인 것 같은데요, 이게. 아니,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일본의 기술을 배워가야 돼요. 배워가야 되고, 우리가 생산을, 조금 더 많이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가 어째 보면은 그런 기술은 더 좋을는지도 모릅니다. 다비하고 이런 거는. 근데 예, 이제 예. 그러므로 해서 과일의 맛이라든지 향이라든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적당한 양을 달아서 해야 되는 게 맞죠. 예, 예. 지금 이제 선생님께서 이제 일본 샤인머스켓 거의 우리나라에서 유통되는 매뉴얼을 만드신 분인데 지금 올해 저희 회사 비료를 지금 접목을 하시고 계시거든요. 예, 예. 계기가 있을까요? 이제 가장 큰 문제가 우리가 이제 비료를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예, 예. 발견하고의 어떤 문제가 가장 지금 문제가 돼요. 그게 이제 보면은 저장 양분 때는 별 문제가 없는데 생성 양분으로 바뀌면서 잎이 오글오글해진다든지 성장이 둔화된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해결을 하려면은 결국은 이시가 높아서는 안 되고 이시를 낮추어야 되는데 예, 예. 어떻게 하면은 이시를 낮출 수 있는 비료들이 있겠느냐 이런 걸 이제 찾아봤을 때 제가 이제 우꾸럼으로서는 엔텍 비료 종류를 쓰는 게 예, 예. 완효성 비료이기 때문에 천천히 녹아 들어가고 암모니아태 질소이기 때문에 뿌리에도 좀 좋은 영향을 안 미치겠나 해서 제가 이제 예, 예. 그렇게 해보는 거고 또 이제 미량 요소 같은 경우는 하이그린을 쓰는 이유가 옛날에는 우리가 토양이 농사를 지어줬는데 지금은 토양이 농사를 지어주는 때가 넘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너무
과하게 그 땅을 부려먹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적당한 양을 미량 요소든지 모든 어떤 영양분을 고르게 안 넣어주면은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하이그린을 쓰고 이렇게 해서 이제 원래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한번 보고 이런 좋은 비료들을 써서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은 그것을 해보겠다. 왜냐하면 샤인머스캅은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조금만 좋은 품질이 나오고 수량이 조금이라도 더 높고 당도가 조금이라도 더 높으면은 좋은 가격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투자를 하는 거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씨가 높은 곳은 당도가 잘 안 나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나오죠. 그게는 이제 제가 올게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이씨가 3 이상 가니까 16버리스를 못 넘어가요. 아무리 아무리 어떤 뭐 그걸 해봐도 그 나무 주위에는 이씨를 체킹을 해보니까 10cm 간격으로 계속 체킹을 해서 밑에까지 이제 체킹을 해봤는데 3.0 이상 가니까 요 나무에 달려있는 포도들은 15브릭스를 넘기가 아주 힘들어요. 그래서 이씨하고의 어떤 관계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씨가 높으면 결국은 뿌리 양이 적고 새뿌리가 없어서 영양 흡수를 못하니까 그런 결과가 안 나오겠나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원래 이제 그걸 개선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거기서 가장 먼저 하신 게 그 전에 많이 쓰시던 퇴비 대신 더블인을 지금 쓰신 거죠? 유기질 쪽 비료하고 이제 해초 추출물이 들어있는 것들을 쓰면은 발근에도 효과가 있을 테니까. 실제로 그 샤인머스켓 본고장이 일본에서도 퇴비를 그렇게 많이 뿌리진 않잖아요. 퇴비를 많이 안 뿌리죠. 물론 이제 우리나라랑 일본이랑 토양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물론 그것도 어느 정도 감안해야겠지만 이 과수의 퇴비를 뭐 2평에 한 포나 1평에 한 포 이렇게 뿌리시는 거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제가 이제 상주나 여기 하우스 오래 한 사람들한테 가서 이씨를 찍어 보니까 심지어 높은 사람은 6.8씩 이래 나와요. 그러면은 거의 그 집에 가서 이래 아무리 흙을 헤쳐도 뿌리가 없어요, 잔뿌리가. 그럴 경우는 농사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비료량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 퇴비에도 굉장히 많은 양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죠. 퇴비를 너무 많이 넣으시는 거는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문제고 이제 그 더블인을 쓰는 이유가 유기물도 있고 거기에는 또 이제 질소 인산가리 또 해초 추출물 이런 것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뿌리에 어떤 좋은 영양을 주면서 이씨를 안 올리고 오히려 이씨를 낮추는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이게 밑비료로 들어가서는 괜찮겠다 해서 지금 써본 거고 지금 알게를 지금 이 밭 같은 경우는 메리트청하고 알게를 한번 뿌렸어요, 같이. 그렇게 해서 냉해 방지도 되지만은 성장 촉진에 역할을 해주려고 그렇게 지금 해놨거든요. 목련시비를 다 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싹 날 때 보면은 어느 정도의 어떤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가 있죠. 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렇게 잎눈 터지고 잎이 한참 나올 때쯤 되면 그 냉해로 고생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은 뭐 알게 쳐야지. 선생님 어떻게 관리하세요? 저 같은 경우는 그 메리트청하고 알게하고 한 2-3번을 순 나기 전에 처리를 해 놓죠. 순 나기 전에? 처리하고 만약에 저온이 온도가 많이 내려가면은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바로 알게를 치면은 충분히 그 해결을 할 수가 있죠. 훨씬 더 그 저온에서 좀 그 피해, 스트레스를 좀 도움이 되죠. 그러니까 기온이 많이 내일 아침에 내려간다는 어떤 그게 있으면은 오늘쯤 그런 처리를 해 놓으면은 냉해를 예방을 할 수 있죠.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어떻게 보면 이제 수액 이동기부터 시작하고 이제 잎눈 터질 때쯤 되면 이제 뿌리도 성장하고 이제 잎이 이제 자라야 되는데 그때 잘 식혀야지만 후에 좋은 포도를 생산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냉해를 한번 받아버리면은 이 나무 자체도 문제가 생깁니다. 나무가 갈라져요. 이 부분이 주관이 그 냉해를 받으면 갈라져요. 갈라지고 또 그 화수도 이상하게 되고 냉해를 받으면은 그리고 잎도 이상해지고 이게 가장 중요한 게 냉해를 안 받으려 그러면은 지온이거든요. 그렇죠, 지온이죠. 지온을 저희들 같은 경우는 조금 이따가 저쪽에 가서 그 노지 한번 해놓은 걸 한번 보세요. 한번 보시면은 지금 엔텍하고 그 하이그린하고 또
이제 4년, 5년 된 나무들한테는 알가소일을, 그러니까 나무가 늙으면은 땅에 이시가 높기 때문에 염류 직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알가소일을 쓰는 거죠. 알겠어요. 젊은 나무 같은 경우는 더블인을 쓰고. 노지 한번 가볼까요? 네, 예, 예. 그렇게 합시다. 예, 예. 노지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보면은 엔텍, 하이그린, 예, 엔텍 뿌려놓으셨네요. 그 알가소일 다 있거든요. 예, 예. 다 뿌렸죠. 예. 뿌려놓고 0.43, 0.38, 0.46. 그 일이 안 나오기 때문에 염류직접이 안 돼 있다는 거죠. 예, 예. 원래 이렇게 염류 관리를 잘 하셨네요, 그래도? 아니죠. 그 작년에 지금 요런 나무 저 지금 체킹 해놨잖아요. 예, 걸어놨잖아요. 요 지금 표시해놨잖아요. 표시해놓은 나무. 예, 작년에 다 하고 이게 얼마였었냐면 3.2였었어요. 이시가 굉장히 높았네요. 예. 요 나무는 요런 나무들은 3.2 이래 올라가면은 당도가 16브릭스 이상 안 올라가요. 원래 우리가 18브릭스 돼야지 따는데 요런 나무들은 그 시중초라밖에 못해요. 예, 예. 근데 지금 이런 것도 겨울 내에 지금 물을 퍼고 이래가지고 어느 정도 조정이 다 됐거든요. 예, 물을 부셔갖고 떨어졌네요. 예. 이게 이제 물 푸고 사실은 물만 푸는 게 다가 아니잖아요. 예. 물 푸고인데 거기에 또 탭이 막 몽땅 넣으면은 또 올라올 거 아니에요. 똑같이요. 예, 예. 똥탭이 많이 넣으면 똑같지요. 물론 이제 지원이 좀 더 올라와 봐야 알겠지만 작년 대비로 봤을 때는 지금 굉장히 괜찮은 상태죠. 예. 땅이 훨씬 좋아졌죠. 음. 예. 여기에다가 이게 지금 쌀겨하고 쌀겨, 쌀겨하고 효모하고 섞어 놓은 거예요. 쌀겨하고 효모. 예. 예. 이거를 지금 여기 보면은 다 뿌려놨어요. 이렇게 뿌려놨잖아요. 쌀겨하고 효모를 뿌리면 어떤 점이 좋나요? 요게 한 일주일 정도 있으면은 네네. 여기서 곰팡이가 하얗게 피면서 예. 지온이 음. 13도 정도가 금세 올라요. 지온이 금방 올라가요. 예. 예, 그러므로 해서 냉해를 덜 받죠. 이렇게 하고 예. 이제 멀칭은 언제 하시나요? 멀칭은 지금 모레쯤 멀칭할 거거든요. 내일 모레. 예. 요거 뿌리고 한 네네. 이틀 있다가 하거든요. 쌀겨랑 효모를 이렇게 넣으면 예, 가스피 이런 건 전혀 없나요?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고. 예. 온 땅 전체를 멀칭을 하면 온 땅 전체를 13도로 유지를 해요. 이렇게 하면 이제 지온이 높아지니까 뿌리도 훨씬 더 잘 뻗고. 그렇죠. 예, 이게 원래 뿌리가 나기 시작하는 거는 14도, 지온이 14도 돼야지 뿌리 내리거든요. 예. 아무리 여기가 뜨셔가지고 싹이 난다 할지라도 그렇죠. 지온이 14도 안 되면 뿌리가 안 나요. 맞아요. 그런데 먼저 이거를 지온을 14도 이상, 13도 이상 맞춰놓고, 가온을 시작하면은 이 잎보다 뿌리가 먼저 나요. 그게 원칙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희들은 온 땅 전체를 발효를 시키는 거죠. 그렇게 해야 냉해에도 강해지고. 냉해를 안 받죠. 그리고 여기도 지금 전지하고 지금 메리트층하고 알가소일을 예. 지금 3번 처리한 거예요. 알게를. 예, 알게를. 메리트청이랑 알게를 지금 목면 시비를 하신 거죠. 그렇죠. 예. 3번 정도 했거든요. 그러면은 순이 고르게 나고 또 이제 냉해도 안 받아요. 잎이 조만하잖아요. 원래 이 손바닥보다 적어야 되는데 예. 하우스 포동 가보면은 손바닥 2개 합한 것만큼 크거든요, 잎이. 잎이 너무 크게 나와요. 예. 그런데 이제 저희들은 잎을 그렇게 크게 안 하기 위해서 칼슘제도 치고, 칼슘제는 지금 지베리린 처리하기 전에 치는 거는 보니까 선팁이 가장 좋을 것 같고, 예. 또 지베리린 처리 후에는 캔마그를 쓰는 게 맞을 것 같고, 스팁을 한번 쳤고, 또 3 내지 3회부터 시작해가지고 내년도 화하가 분화됩니다. 내년도 꽃이 분화가 되는데
그거를 돕기 위해서 액티브, 아인산이 들어있는 액티브를 한번 지금 했고, 액티브를 치는 이유는 물론 이제 하부 인산이 있기 때문에 하부나도 도와주고 또 이 웃자람도 방지하고 입도 톡톡하게 하고 이런 것 때문에 그 액티브를 사용을 했고, 액티브를 사용함으로 해서 이게 지금 너무 약해가지고 요 순에서 요게 빠지거든. 잡아다니면은 예. 빠지는데 인산 쪽을 좀 치고 칼슘 쪽을 치고 하면 이게 안 떨어져요. 여기서 떨어지잖아요. 많이 빠지는데 예, 예. 액티브를 좀 치고 이랬더니 얘가 올해는 지금 이게 떨어지는 게 없어요. 이제 잡아 당기도. 전에는 잡아 당기면 떨어지거든요. 예, 예. 잡아 당겨도. 네, 당겨도 안 떨어지고. 올해 3월엔 또 엄청 추웠잖아요, 사실. 네, 추웠죠. 그래서 막 수액도 얼고 막 그러지 않았나요? 네. 이 고드름 달렸죠. 고든 달리고. 네. 그래서 좀 늦게 나왔겠네요. 전체적으로. 아, 작년에보다 조금 늦죠. 예, 예. 네. 작년보다 좀 늦습니다. 지금 저 대형도 작년보다 한 열흘 정도 똑같은 시기에 똑같은 온도로 시작을 예, 예. 해도 한 열흘 정도 지금 아, 올해? 늦습니다. 열흘 정도 늦어요? 예. 그런데 또 추석은 빨라져갖고 또 예. 적기에 이 높은 당도로 샤인을 수확하기가 쉽지 않겠네요. 올해. 예, 예, 그렇죠. 저희들은 지금 이것도 그렇고 저쪽도 그렇고 하우스는 저우인을 일찍 나갈 거고 요 지금 큰 하우스가 이제 오늘부터 지뢰는 처리하는데 예, 예. 요거 같은 경우는 추석에 좀 낼 예정을 합니다. 추석에. 예. 여기 지금 노즐인데 비가림만 돼 있는 거죠, 여기는? 예, 예, 비가림인데 무가온이죠? 요걸 해서 무가온인데 예, 예. 그러니까 조기 재배죠. 여기 중간중간 여기에다가 이제 요거를 부지포를 덮어놓으셨네. 부지포를 다 덮어서 예. 온도를 올려서 지금 그냥 노지는 이제 요래 나오거든요. 예, 조그맣게. 예, 요래 나오는데 이 하면 3매, 4매 나왔잖아요. 여기는 예, 일반 노지보다 좀 더 빠르네요. 예, 그렇죠. 이 빠르죠. 부지포를 하나 부지포를- 덮어준 걸로 인해서. 예, 예, 예. 농가분 이거 잘 안 하시나요? 요 김천 쪽에만 합니다. 김천 쪽에는 이거 많이 하세요? 예. 아, 영천에도 한두 사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많이는 안 하시나 보네요. 예, 예. 이거 굉장히 좀 두꺼운 부지포네요, 이거는. 부지포 요거 그 모짜리용. 모짜리용으로. 예, 예. 예. 어쨌든 이걸 덮어놓으면 어쨌든 기온이 훨씬 더 잘 잡히니까. 빨리 되죠. 한 10일에서 15일 빠릅니다. 이거 하면요. 예. 근데 저쪽은 이제 걷어놓으셨네요. 이제 온도가 이제 많이 올라가서 그런 예, 예. 요거 이제 낮에는 요렇게 환기를 시키고, 예, 예. 저녁에는 요렇게 당겨서 그냥 집게로 찝지요. 근데 다 이거 일일이 해주시려면 좀 뭐 또. 그거 뭐 그런 그것도 안 하고 남들보다 일찍 내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예, 예. 예. 이렇게 하우스 클립을 해갖고. 예, 예. 오래 해놨다가 예, 예. 지금은 요래 걷어서 요렇게 그냥 집게로 집어 넣으면은 예, 이 예. 환기가 다 되잖아요. 낮 시간에는 이렇게 예, 예, 해놓으시고, 예. 밤에는 또 밤에는 이렇게 펴놓고. 해가지고 치놓고. 예, 예. 근데 어쨌든 이걸 또 해놓으면은 이 냉이에도 훨씬 더. 아니, 냉해 때문에 이런 거 하는 거지. 그쵸? 조기 재배도 조기 재배고, 예, 예. 한 10일 정도 이상 빨리 땡기고, 이렇게 하면. 또 특히 올해는 그 추석이 예, 예. 9월 초에 들었기 때문에 네, 네. 8월 말쯤 출하를 다 할 욕심으로 이렇게 하죠. 그래서 돈이 되려면 빨리 나와야겠네요. 예. 루트칼 처리했어요, 여기는. 관주로. 예. 3매 때. 음, 3매 때 해야지 이게 요게 6, 7매, 5, 6매, 6, 7매 되면은 예, 예. 영양 교대기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저장 양분에서 생성 양분으로 교대하는 시기인데 그 당시에 오그라지는 잎이 생겨요. 로지든 하우스든 그런 게 원래 예, 예. 샤인머스켓은 좀 그게 증상이 많나 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미국종 품종들은 뿌리나 이런 것들이 좀 강하고 예, 유로종은 뿌리가 좀 약해요. 음, 그러니까 이제 발근이 잘 안 되고 예, 예. 또 이제 우리가 알기로는 막 이건 비료를 많이 해야 된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비료를 많이 함으로 해서 이 씨가 너무 높으니까 발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문제가 더 생기는 겁니다. 본엽이 지금 한
4장 정도 나왔을 때 칼슘제를 좀 관주를 예, 해주면 예. 도움이 되겠네요. 예, 예. 3.3에 나왔을 때 칼슘을 루트카를 관주를 하고 예, 예. 또 그 스팁을 치면은 훨씬 낫죠. 아, 연면식, 여기 스틱 예, 연면식 해주신 지금쯤 거예요? 연면시비 하면은 얼마 안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예. 굉장히 양양 조금으로도 예, 몇 번씩 칠 수 있겠네요. 예, 지금 한 2마리 가 있으면은 예. 600평을 칠 수가 있으니까 음, 아주 경제적이죠. 컸을 때 하는 것보다. 그리고 이때 치면은 잎이 이 어릴 때일수록 그 연면살포 하는 거는 효과가 더 낫거든요. 그렇죠. 예. 그럼 이 정도면 지금 일반 노지보다는 어쨌든 훨씬 빠르네요, 지금 입주에. 많이 빠르죠. 예. 일반 노지 정도면은 요거보다 더 적습니다. 아, 지금 현재요? 예, 예. 이제 겨우 요렇게 나오지요. 다른 맹화되는 거죠. 그래서 훨씬 빨리 지금 진행이 예, 되고 있네요. 뭐 그때 설명해 주신 것처럼 뭐 지온도 좀 아, 지원 올리는- 높으죠? 지온 올리는 작업도 해주시고, 했죠. 예. 바짝만도 좀 저희 예. 기계로 해주시고, 또 영양 관리도, 영양제 예. 관리도 계속 여 해주시니까 알가소일 들어가죠. 여기는 알가스율이 예. 들어갔죠. 지금 최근 4월 갑자기 10일 넘어서면서부터 갑자기 날씨가 거의 여름처럼 더워져갖고, 예, 요 문제죠, 지금. 예, 오히려 그것도 문제일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오늘 알게를 좀 쳐주셨죠? 예, 기온이 아침 너무 일찍. 올라가서. 예, 한 예, 예. 5시 반, 6시쯤. 그러니까 낮 기온이 너무 높고, 어제도 낮 기온이 너무 높았거든요. 예, 너무 높고, 또 그래도 그런 대로 또 밤 기온도 좀 떨어지기 때문에, 밤 기온도 많이 예, 떨어지죠. 기온차가 예. 너무 크기 때문에, 예, 예, 지금 일교차가 예, 너무 많죠. 예, 기후 스트레스를 지금 많이 받고 있는 예, 상황이라서 예. 좀 알게를 쳐주신 거고요. 예, 지금 상황이 어떤가요? 아, 지금은 지베레린 1차 처리를 한 상태거든요. 예, 예. 예, 뭐, 원래는 지금까지 봐서는 상당히 순조로운 그런 그 작황이고, 또 특별히 칼슘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문제 생기는 것들이 많이 감소가 됐어요. 이제 항상 말씀하셨던 게 이제 본잎 6매부터, 예, 예, 예. 지금 6매부터 괜찮잖아요. 예, 예, 예. 괜찮으니까, 요가 5매, 4매 내지 5매인데, 6매, 7매, 8매까지 다 괜찮으니까, 예, 예. 원래는,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선생님께서 작년까지 사실 그 부분으로 살짝 고민이 있으셨잖아요. 뭐, 고민뿐만 아니고, 대단한 고민이죠. 지금 예, 예. 농가들은 가장 어려운 부분이 이보그라지는 거거든요. 예, 예. 그런데 그거를 뭐 바이러스니 뭐 별소리 다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새뿌리가 옳게 그러니까 잘 발근이 되지 않아 가지고 예, 예. 칼슘 흡수를 못 하니까 그런 현상이 나오지 않느냐 저는 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예, 예. 그래서 발근만 잘 되고 칼슘 흡수만 잘 되면은 무조건 그건 해결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네, 네. 일본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 일본도 칼슘 부족 때문에 문제가 생겼던 게 사실이거든요. 지금은 올해 같은 경우는 한 2매, 3매 때에 그 루트카를 관주를 하고 예, 예. 또 스팁하고 알게를 시간 나는 대로 살포를 했어요. 살포를 해서 지금까지는 잎이나 모든 작황들이 아주 정상으로 뭐 좋은 상태죠. 올해부터 저희 이제 밑거름으로 아, 그렇죠. 저희 뭐 엔텍 하이그린, 뭐 더블인, 예. 탭이 대신 여긴 더블인이 들어갔죠? 예, 우리 그러니까 밑거름으로 탭이 대신 뭐 더블인 넣으시고 엔텍 하이그린 넣은 게 이제 밑에서 새뿌리가 좀 잘 나오게 만들어줘서 예, 그런 예, 부분도 그동안 많죠. 고민하셨던 6매부터 잎이 좀 오그라지는 현상이 없이 지금 예, 순조롭게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예. 잎순도 요 달려있는 잎자루도 길고 예, 예. 요것도 크고 입자루 기네요. 예, 입자루가 길고 예, 잎도 잎이 지금, 크고 약간 잎도 톡톡하고 크고, 예, 예. 예, 그랬을 때 비대가 잘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예, 예. 예. 잎이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지금까지 뭐 어떤 뭐 장애나 이런 게 보이지 않고 하나도 없죠. 예. 아직까지. 뭐 저희는 그 풀메타하고 지베레린하고 그래 하죠. 풀매트로 하시고 네. 물 2리터에 예, 예. 지베레린 뭐 국산 같은 경우는 1개, 네.
일제 같은 경우는 2개를 넣습니다. 일본제는. 예, 예. 그렇고, 그, 풀메트는 1리터에 한 병. 한 병. 예. 그게 5ppm, 25ppm입니다. 예. 풀메트로 쓸 경우에는 과육이 좀, 얇고, 네네. 마스카트 향기가 나고, 아, 풀매트를 쓰면요? 예, 예. 또 알속기 노동력을 조금 절약할 수 있고, 그리고 숫기가 한 10일에서 15일 정도 차이가 납니다. 풀매트가 습기가 더 풀메트가 빠르죠? 훨씬 더 빠릅니다. 선생님께서는 뭐 당도나 이런 거 볼 때는 무조건 풀메트로, 풀메트로 네. 하셔야 되죠. 그럼 1차, 2차 다 풀매트로만 하시는 2차에는 풀메트를 안 들어갑니다. 거죠? 아, 1차에만 하세요? 예. 2차에는 보통 농가분들 2차까지 하시잖아요. 2차에다 넣으면은 열가가 나요. 너무 커져가지고 열가가 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2차는 안 넣는 게 좋아요. 근데 2차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1차 처리하고 좀 뭐 상황을 봐서 2차를 고려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사용을? 알이 너무 적으면은 예, 예. 뭐 물 2리터에 예, 예. 그러니까 2리터에 한 2, 3cc 넣어서 해도 되죠. 풀메트를. 그랬을 거의 뭐 3분의 1 정도 경우에는 양명을 예. 줄여서 그러면은 알은 좀 더 커지고 네네. 하지만은 이제 숫기가 예, 예. 껍질이 약간 더 두꺼워지고 숫기가 조금 그래서 늦어져요. 선생님께서는 그러면 1차만 처리하시는 거네요? 예, 예. 얘들 지금 1차 지베레린 처리해 놓은 거거든요. 아, 여기 비가림 지금 노지. 예, 노지 비가림. 예, 여기 노지. 여기도 이제 동일하게 적심을 하신 거네요? 예, 3절 적심했죠. 하나, 둘, 셋, 잘라서. 그럼 지금 일반 농가들은 아직 적심을, 일반 농자들은 1회 안 하죠. 그러면 12마디 돼야 하죠. 12장에서 하니까. 예,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옳게 안 했잖아요. 하나, 둘, 셋. 이제 일본에서는 요게 하거든요. 예, 예. 근데 제가 요게 하는 이유는 요 입 한 개 더 확보하려고 예, 예. 넷째 마디에다가 순이 안 날 수 있도록 이렇게 딱 잘라버려요. 거의 이렇게 안 하시죠, 농가들이? 안 하는 농가들이 많고 저한테 배워간 사람들이 이렇게 합니다. 아, 습기가 빠르고 빨리 크니까 빨리 이렇게 크고, 하죠. 송이가 요 달렸으면은 예, 예. 한 마디, 두 마디, 한 마디, 세 두 마디에서 잘라버려요. 3마디에서 자르고. 예, 예. 자르고 이거를 다 키우면은 입 확보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20개가 되잖아요. 아, 지금 잎이? 예. 근데 예. 우리가 보통 그냥 한 손으로 나가면은 12개밖에 안 되거든요. 적심하는 시기도 예, 예. 화수 정형을 해놓고 요거를 적심을 해야 돼요. 예, 여기 그러면은 꽃이 일제히 똑같이 핍니다. 화수를 정리하고 여기 예. 적심, 여기 적심. 예. 그 꽃을 일제히 피우기 위해서는 12마디가 되든 안 되든 화수 정형을 해놓고는 일제히 그 적심 작업을 해야 돼요. 예, 예. 해야지 꽃이 같이 피지. 작은 거는 늦게 하고 큰 거는 일찍 하고 이러면은 훨씬 더 고루 안 핍니다. 그러니까 빛을 확보할 수 있도록 예. 요거를 띄워놨잖아요, 저희들은. 예. 다른 농가들은 다 붙여놨는데. 그렇죠, 그렇죠. 여기가 지금 예. 이게 보통 떴잖아요. 이제 다 그늘이 지는데 여기는 이게 예. 지금 이렇게. 띄어야지 빨리 크고 빨리 익고 합니다. 여기가 다 붙으면은 예, 예. 너무 캄캄해지거든요. 항상 밑바닥에 10% 이상의 빛이 들어가야 돼요. 예, 예. 그게 정상인데, 그러니까 여기를 지금 예, 예. 공간을 둬야 된다. 예, 예, 둬야 되죠. 그게 3절 적시라면요, 공간 두기도 좋고, 입 확보하기도 좋고, 다 좋죠. 그러고, 이게 이제 3절 적심을 하셔서 이렇게 예, 되는 그렇죠. 건가요? 3절 적심을 하면은 수기가 빨라집니다. 아, 그러고 알이 예. 훨씬 더 빨리 큽니다. 어쨌든 일반 농가보다 훨씬 지금 빨리 적심을 하시기 때문에 예, 예. 이- 꽃이 이제 일제히 피고, 그러니까 이 가지가 어쨌든 짧아서 예, 다른 예. 농가보다 그래서 여기 지금 공간이 있네요. 예, 예. 공간이 있고 공간이 있으니까 여기 햇빛이 많이 바닥으로도 들어가고. 빛이 들어오고 열매에도 햇빛이 많이 들어가고. 아, 예, 그러네요. 예, 예, 예. 들은 지베레린 처리를 다른 사람보다 늦게 합니다. 늦게 하세요? 예. 이 정도 된 것도 아직 지브렌 처리 안 했거든요. 요 두 개 붙어 있다는 건 지브렌 처리 안 했다는 얘기거든요. 예, 예, 예. 알이 지금 이 정도 가까이 돼야지 지베레닌 처리. 그러니까 성냥알 정도 돼야지 아, 지베레닌 예. 처리를 합니다. 성냥알 정도 돼야. 예. 그래야지 알이
늦게 하는 큽니다. 이유가 있나요? 알이 크기 위해서. 더 커요, 이렇게. 예, 알이 빨리 커요. 더 이렇게, 크고. 이렇게 조금- 왜냐하면은, 작을 때 하면은, 여기 붙는 약이 적잖아요. 아, 양양이? 표면적 자체가. 예, 예. 양양이 많이 붙기 때문에 알이 큰 거죠. 이렇게 알이 조그만 때 하면 약이 적게 묻으니까. 예, 알이 적어져요. 예. 그래서 이제 될 수 있는 대로 늦게 하죠. 늦게. 지베레린을 늦게 담가야지. 이거 지금 어제 담근 거거든요. 예. 예. 좀 늦게 담가야지. 그때 알이 그때 크거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풀매트만. 예, 예. 예. 얘도 풀매트입니다. 그 2차는 2차는 풀매트도 안 하고 지베레린만 지베레린만. 하시고. 예. 그래도 나중에 보시면 알 큽니다. 20g 이상 다 나갑니다. 보통 이제 2차까지 많이 하시니까. 아, 2차에 넣으면은 열가 나요. 예. 그러고 껍질이 두꺼워서 습기도 예. 늦어지고 다 손해입니다. 여기 지금 노지 같은 경우는 지금 상태가 어떤가요, 현재? 아주 좋죠. 오히려- 입도 아주 크다 안 하고 다른 사람들은 입이 대단합니다. 예, 예. 근데 저희들은 입이 안 큽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입이 적고. 예, 여기도 뭐 지금 뭐 잎이 뭐 안 크고 딱 구부러지거나 맞죠. 그런 거 하나도 없고. 잎이 크면 이제 어떤 게 안 좋은가요? 이런데. 아, 잎이 크면은 리소피에나 뭐 그런 게. 아니 잎이 맥을 못 치지요. 잎이. 잎이 좀 적고 딱 두꺼워야 돼요. 그렇죠. 입이 너무 커버리면 예. 이제 수분만 많이 먹고 양분만 많이 먹게 그러니까 되죠. 정산만 많이 하고. 예, 증산만 많이 하고. 예. 적고 톡톡해야지 좋은 잎입니다. 예. 여기도 지금 밑거름으로 알가스오일 넣으시고 태비 대신 예. 알가스오일 넣으시고 예. 이제 엔텍 카이그린 넣으셨는데 예. 당연히 여기는 이제 아직 초기다 아유. 보니까 여기도 아, 예. 뭐 관추비료나 추비 안 들어갔는데 안 들어가죠. 들어가면 안 돼요. 예, 이게 되고. 지베레린 2차를 하고 예. 한 12, 3일 됐을 때 추비가 들어가야 되지. 그 전에 들어가면 안 돼요. 그쵸, 그 전에 그래야죠. 들어가면은 이치만 높이고 옳게 못 먹어요. 못 먹고 얘들 비대기가 지베린 2차 지베린 처리하고 12, 3일 이후부터 급속도로 한 35일 동안 크거든요. 예, 그때를 예.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2차 지벨린 처리하고 12일이 지난 후부터 예. 뭐 관주가 됐든 뭐 예, MTA를 예, 뿌리시든 그렇죠, 이제 추비를 하라는 말씀이시죠? 예. 2차 지베린 하고 예, 지금 예. 알속기 다 하고 알속기 다 하고. 이제 비대 중입니다. 얼마 비대 중이고. 없어서 예. 연하기로 넘어갈 정도가 됐거든요. 예. 예. 그럼 대략 수확은 언제쯤 될 것 같아요, 올해? 7월에 될 것 같아요. 7월 중으로? 예. 작년에는 언제 끝났나요? 작년에는 여기 9월 달에 끝났어요. 9월 달에? 예. 걸음으로 저희 이제 뭐 올해 엔텍 뭐 더블인 하이그린 이렇게 넣어주셨는데 예. 이제 이렇게 지금 과를 달고 잎을 키우기 위해서 추비를 주실 것 같은데 추비는 지금 아직까지는 안 줍니다. 아직 한 번도 안 주셨어요. 예. 수세는 지금 거의 안정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알도 어느 정도 굵어지고 잎도 다른 때보다 많이 톡톡하죠.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며칠마다 한 번씩 캘퍼하고 또 캔마그하고 아바나토하고 그런 세 가지를 한 10일에 한 번 정도는 지금 연면 살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잎 상태도 좋고 그 두께도 아주 두껍고 예, 이게 지금 그리고 순도 많이 안 빠지고 이래서 일선으로 많이 줄거죠. 예. 지금은 막 순이 나갈 때인데 순이 안 나가거든요. 예. 이제 2차 비대기 정도 이제 된 거잖아요. 예. 그럼 사실 이때 이제 양분을 예. 이제 이쪽으로 많이 집중시키다 보니까 예. 뿌리가 상태가 좀 많이 안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예. 예. 근데 지금 뭐 세력이나 뭐 순 나가지 않고 이런 거 보면은 새뿌리가 굉장히 잘 나오고 있다라고 지금 보여지거든요. 예. 예. 이제 그게 뭐 캘퍼 덕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쌀은 뿌리가 안 좋으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다 생깁니다. 잎이 오글오글해지고 과일도 옳게 비대가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러고 중간중간에 잔알이 많이 박히고 이런 현상 때문에
생리장애가 많이 오는데, 뿌리만 좋으면 생리장애가 안 오거든요. 차라리 거의 없거든요. 예, 예. 예. 이게 이래 봤을 때, 여기로 봤을 때, 안에 알이 한 개도 없어야 돼요. 지금 한 개도 없잖아요. 예, 가지만 짝짝짝짝 있고. 예, 예. 요게 이제 알 수 없기 정석이죠. 당도 관리는 어떻게 뭐 따로 하는 방법이 있나요? 샤인 같은 경우는? 노하우가 있으세요? 당도 같은 경우는 지금 예, 이제 예. 저희들 제 FE를 만들 때 미량 요소를 많이 넣어서 만드는데 예, 예. 특히 이제 그 습기가 가까워지면은 망간이 중요하다고. 망간이 상당히 중요한데 저희들 그 우리나라 제품들은 망간량이 너무 적어요. 망간량이 너무 적은데 그거를 이제 보충하기 위해서 일반 뭐 망간을 사서 액비를 만들 때 넣는다든지 이렇게 하기도 하고 액비를 꾸준히 이제 주기 때문에 염류 직접이 안 돼 있으면은 당도도 잘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어떤 당도제를 뭐 언제 치고 이런 거보다는 꾸준하게 뿌리 관리가 잘 되면 그렇죠. 자연적으로 당도가 올라간다는 얘기죠. 예, 그렇죠. 예, 예. 그러다가 칼슘하고 고토하고가 이제 캔마그 같은 경우는 칼슘하고 고토하고가 같이 되어 있으니까 이 나중에 당도를 올리는 거는 습기에 가까워지면은 인산을 많이 흡수해야 되는데 예, 예. 인산 흡수가 어렵잖아요. 네, 네. 인산을 가져갈 수 있는 게 이게 운반하는 역할을 하는 게 고토거든요. 예, 예, 마그네슘. 그런데 예. 이제 마그네슘이 이 관조해가지고는 흡수하는 기간이 상당히 길거든요. 그래서 흡수가 잘 안 되니까 캔마그를 꾸준히 치면은 잎도 좋아지고 나중에 당도도 상당히 좋아집니다. 그거는 이 시중에 있는 당도제들을 내가 여러 가지도 써보기도 했는데 예, 뭐 되게 유명한 제품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예. 돈의 가치만큼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막판에 이제 당도가 안 올라서 그 한두 번 연면 시비한다고 1불스, 2불스가 쉽게 올라가나요? 안 되죠. 예. 되고 그 이씨가 작년에 제가 이제 이 어떤 나무들은 16브리스에서 더 안 올라가는 나무가 있더라고요. 예, 그 이씨가 높은. 네, 그래서 이씨를 재봤더니 그런 나무들은 3.0 이상이에요, 이씨가. 예, 예. 근데 결국은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허용하는 이씨가 2 이상 되면은 질소는 많이 들어가는데 다른 미량 요소라든지 칼슘이라든지 뭐 인산이라든지 이런 거는 흡수를 잘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당도가 못 올라가고 말지 않느냐. 이제 그 다음 주일쯤 되면 봉지를 씌울 예정이거든요. 예, 예. 그 봉지는 보통 이제 색깔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그것도 좀 아니 저희는 제가 선생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색을 쓰는 게 좋을까요? 제가 의장 등록해 놓은 게 있어요. 있는데 예. 그거 같은 경우는 위에는 진하고 밑에는 연하고 이렇게 해서 나중에 지금 사인 같은 경우는 위하고 밑에하고 당도 차이가 3브릭스 정도 납니다. 그렇죠. 예, 예. 그런데 봉지를 위에는 진하고 밑으로는 연하게 그래 하면은 밑에 당도나 위에 당도나 똑같아요. 보통 이제 여긴 달고 네네 밑에는 안 달고 여기 이제 맛이 없어갖고 예. 저도 이제 가족들한테 먹을 때 위에 그 뭐 여기를 나중에 먹고 이제 여기를 먼저 먹으라고 얘기하거든요. 여기가 맛없으니까. 예. 그거는 봉지만 그런 봉지를 씌면은 당도가 위나 밑에는 똑같아집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좀 어둡게 하고 예. 여기는 좀 밝게 해서 예. 여기가 더 이제 당도가 여기 당도를 좀 따라잡을 수 있게. 그리고 이제 가장 문제는 예. 지금 그 우리나라가 일본에 이 봉지 벤치마킹을 할 때 잘 예. 못했어요. 일본 봉지들은 그 봉지 속이 완전히 페인팅이 다 안 돼 있습니다. 흰 거 상태로고 예. 또 뺀질뺀질한 게 안으로 들어가 있고 네. 끄끄끄한 게 바깥으로 나와 있습니다. 아, 일본은요? 예. 예.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만들어 가지고 뺀질뺀질한 걸 바깥으로 끄끄끄한 걸 안으로 넣어놨거든요. 아, 그러면 더 안 좋겠네요. 거꾸로.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일본 봉지 만든 분한테 물어보니까 예.
뺀질뺀질한 게 안으로 들어가야지 병도 덜하고 예, 예. 또 숨을 쉰답니다, 종이가. 아, 예. 근데 그걸 거꾸로 만들면 숨을 못 쉬고. 그러고 또 이제 습생기면도 달라붙고. 이제 속에 페인팅을 하면은 차단이 너무 많이, 빛 차단이 너무 많이 돼서 예, 습기가 예. 늦어집니다. 근데 아.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지금 비교를 해보면은 8월 30일쯤 되면 일본은 거의 다 땄어요. 네네. 쌓인 수확을 거의 끝나고, 만약에 이제 천천히 따고 싶은 사람은 처음에는 흰 봉지 씨 가지고 한두 골 먼저 따고요. 예, 예. 그 다음에는 초록색 봉지 따가 그 다음에 따고, 예, 예. 그러고 제일 나중에는 진 하늘색 봉지를 씁니다. 진 하늘색 봉지. 그러면은 이게 조정이 돼요. 예, 예. 근데 우리나라는 일제히 이 당도를 올려가지고 똑같이 나가야 되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일본하고는 이제 틀리게 우리가 될 수 있는 대로 차광이 덜 되고 색깔이 잘 올 수 있는 그런 봉지를 만들어 써야 되는데 이 벤치마킹을 잘못한 거죠, 지금. 예. 흰색도 많이 쓰시고 이제 녹색도 많이 쓰시던데. 근데 이제 그거에는 하우스에는 흰 글을 써도 되는데 노지 같은 경우는 흰 글을 쓰면 빛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이제 색깔이 변할 수가 있어요. 예, 예. 그러고 이제 가설이증이라고 빛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은 가피갈반증이 올 수가 있어요. 그것도 이제 예, 예. 칼슘 부족에 의한 건데 칼슘만 충분하면은 그게 안 와요. 안 오는데 이제 봉지에 의해서도 그게 온다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 그러면 그 대다수 그래서 노지분들이 이제 녹색 봉투를 네, 그렇죠. 사용하시는 이유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일본보다 한두 달 습기가 늦은 거죠. 차광이 너무 많이 되니까. 예, 예. 그러고 차광이 너무 많이 되니까 이 씌놓으면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얘들도 탄소 동해장을 하거든요. 알도. 예, 예, 예. 그런데 캄캄해지니까 뭐다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네. 잔알이 많이 생기고 이런 거죠. 그때 이제 쓰는 게 봉지 씌고 특히 아바나토하고 그 캔마그하고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쓰면은 그런 걸 방제를 할 수가 있죠. 예, 예. 흰색. 예, 여기 이제 일본 건데, 네, 일본 거고. 예, 요것도 일본 거고, 예, 요것도 거고. 일본 거고, 예, 예. 요거는 제가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의장 등록했는 거. 예, 예. 여기 아래쪽은 흰색이고 여기 위쪽은 좀 진하게 해서 예. 윗부분이나 송이 윗부분이나 아랫부분이 당도가 좀 균일하게 나올 수 있게. 예, 그렇죠. 예. 그것도 그렇고, 지금 나중에 그 자료를 한번 찾아보세요. 국산, 한국에서 만든 봉지, 일반 봉지들이 예, 예. 이쪽에 페인팅이 다 되어 있어요. 근데 이 페인팅이 안 되어 있잖아요, 아, 지금. 진짜 여기는 이거는 안이 더 맨질맨질하죠. 맨질맨질한 부분이고 여기 예. 바깥이 이제 까끌까끌한 부분이. 일본 것도 그렇잖아요. 일본 것도 보시면은, 예, 안이 만질만질하고. 이래야지 종이가 숨을 쉰답니다. 음,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요것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안이 좀 부드러운 면이고 예. 바깥이 거칠거칠한 예, 면인데. 예. 거기 이제 병균이 들어갔을 때도 예, 거칠거칠한 부분 같은 경우는 병균이 오래 머물 수가 있어서 문제가 생기고, 맨질맨질한 부분은 병균이 그렇게.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맨질맨질한 부분은 습이 차도 금방. 예. 여기는 이제 습을 머금고 있으니까. 예.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하는 노지 같은 경우는 이제 요걸 많이 쓰는데. 요런 색깔이죠. 요런 예. 색깔인데, 이 속에가 장 이런 색깔로 다 되어 있죠. 예. 얘들은 프린팅이 안 돼 있고, 예. 우리는 여기까지 프린팅이 다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러면 결국은 여기 프린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차광이 더 많이 되죠. 비가림 노지에서 지금 현재 이 정도 사이즈면 잘 없죠. 예. 엄청 크네요, 벌써 알이. 뭐 이런 것들은 대단하잖아. 예. 뭐 거의 알은 뭐 나갈 때 됐죠. 출하할 때 됐습니다. 이게 예. 여기 안에 움푹 패였잖아요. 예. 농가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예. 이제 선생님께서는 풀매트만 쓰시잖아요. 예. 근데 이거 무슨 덧글이 쓴 것처럼 안에 움푹 들어갔다고. 아하, 요게 적게 들어간 놈은 알이 안 클 놈이고, 예. 여기 많이 들어간, 이런 거는 안 들어갔잖아요. 예, 여기 안 요건 예. 작잖아요. 예, 이런 거는. 그러니까, 많이 들어가는 놈은 나중에 장착 클 놈이고, 적게 들어간 놈은 적을 놈이고. 덧글이 했다고 해서 무조건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네요. 아니죠. 예. 안 써도 그렇게 들어가는 예. 거죠. 세력이 좋고 그러면은. 예. 그리고 이제 제일 많이 묻는 게 삼절적심.
예, 삼절 적심. 예. 삼절 적심은 하면은 이게 삼절 적심을 해야지 알이 이렇게 빨리 굵어지지. 삼절 적심 안 하면은 알이 이렇게 빨리 굵어지질 않습니다. 삼절 적심을 해야. 예, 이 송이 달린 거 안 치고 하나, 둘, 셋에서 자르는 거죠. 아, 마디가 더 나갔든 말든 나갔다 그것도 관계. 아. 그쪽에는 뭐 이거보다 이래 나오죠. 그러니까 마디가 그러니까 화수정형 끝나고 마디가 예, 4마디, 5마디 더 있다고 하더라도 예. 그거 안 끊지요. 그냥- 화수 정령이 끝나야지 삼절 적심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은 모르시고 하시는 얘기인데, 예. 이게 화수 정형을 하고 나서 적심을 해야지 꽃이 일제히 핍니다. 그렇죠. 예. 예. 그러려고 그러면은 이게 뭐 얼마든지 12매가 됐든지 13매가 됐든지 원래 후라스탈 치는 게 9에서 11매 됐을 때 치니까 그보다 더 늦게잖아요. 예, 예. 늦게 삼절 적심을 하는. 그러니까 화수 정령만 다 해놓고 무조건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디가 몇 마디든 상관없이 예. 좀 아까울 수 있겠네요. 입이. 아니, 안 아깝죠. 그거를 자름으로 해서 알이 훨씬 더 예. 빨리 굵어지고 꽃이, 어쨌든 부가지가 나오면서 입도 더 달리고 하니까. 예. 훨씬 더 가치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하면 이제 알이 이렇게 알이 빨리 굵어져요. 빨리 굵어지고. 예. 그러니까 빨리 굵어지는 것만큼 숫기가 빨라진다는 거죠. 그렇죠. 예. 예. 여기 지금 이제 비가림 노지인데 벌써 연하기가 왔지요? 예. 왔어요. 이제 연하기 됐거든요. 이거 말랑말랑해요. 벌써 말랑말랑해요? 예. 말랑말랑하잖아요. 만져보세요. 아, 진짜 말랑말랑해졌네요. 예. 연하기가 왔다는 거는 이게 8월 30일 안 돼서 출하를 거의 할 것 같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 추석 전에 100% 나간다고 봐야죠. 아, 올해 추석도 빠른데. 예. 그러니까 예. 8월 30일까지는 다 따낸다고 봐야죠. 예. 이게 하시는 분들은 조금 삼절 적심을 하시는 분들은 가능하고요. 그러고 이제 저희 봉지를 씌었을 경우 며칠 땡겨주는 거, 또 초기에 알게를 친다든지, 뭐 메리트청을 친다든지 그런 거를 하시면은. 그러니까 초반에 냉이를 안 받는 게 또 중요하고. 그렇죠. 예. 그리고 순이 고르게 나도록 해서 그렇게 하면은 결국은 습기를 거의 한 15일 내지 20일 빠르면 한 달 가까이 땡기거든요. 아, 진짜 삼절 적심하면 또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지금 여기는 다 태어나야 되죠. 예. 여기에 속에 요 지금 그 터널 안에 있는 공기가 이렇게 빠져야 되거든요. 여기 환기구인데 아, 여기 환기구도 되고. 이게 원래 환기구입니다. 예. 환기구인데 사람들이 환기구를 2% 다 막아버리잖아요. 그러면은 환기가 될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속에서 잎이 타는 거거든요. 여 안에가 예, 여기 안에 비투가율이 뭐 10% 돼야 돼요. 10%? 예. 이론적으로? 10% 빛이 들어가야 돼요. 이론적으로 10%? 예. 이렇게 하면 10% 이상 더 들어가지 않나요? 10%더 들어가면 더 좋죠. 아,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10% 이상 들어가게 해야 된다. 이 정도인가요? 그렇죠. 아, 최소 10%는 들어가야지 정상적으로 과일이 성숙하고 또 과일이 당도가 오르고 하는데 예. 다 갈아놓으니까 햇빛이 그만큼 못 들어가니까 10% 이상 안 들어올 확률이 많아지는 거겠네요. 더 많지요. 거의 안 들어가죠. 송이까지 빛이 오후 늦게 되면 빛 들어가거든, 송이에 네. 다. 사실 뭐 저도 샤인머스켓 농가를 다니다 보면 사실 여기 위에 이렇게 된 데는 없죠. 본 적이 사실 저는 없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이것도 시험을 해봤어요. 다 우거지도록도 해봤는데, 이러니까 수확기가 훨씬 더 늦어요. 훨씬 늦어져요? 예. 그리고, 그래 하면은 삼절 적심을 안 하고 그냥 다 하잖아요. 예. 12매에서 자르면은, 예. 잎이 요래 작지를 안 해요. 크잖아요, 다. 예. 아, 여기 진짜 여기 진짜 작네요. 여기. 예. 이 요래야 되는데, 예. 잎이 본잎에 나온 것들은 다 이렇거든요. 이거보다 더 크거든요. 그러니까 위에까지 다 이런 잎으로 딱 거기 대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다 막혔다고. 예. 그럼 빛이 덜 요거는 들어가. 잎이 좀 큰 건가요? 이게 이제 본잎이잖아요. 본잎. 예. 본잎은 좀 크죠. 큼지막하고 예. 요런 이제 이제 삼절 적심에서 오르는 잎은 무조건 적습니다. 삼절 적심에서. 예. 그러니까 얘들이 군사가 많으니까 일을 많이 하니까 빨리 되죠. 그렇죠. 잎이 커봐야 이제 좋을 건 없으니까. 예. 그러니까 여기 본잎에 나온 잎은 이렇게 좀 큰 편인데. 예.
삼절적심에서 나온 부초에서 나온 잎들은 이렇게 작게 나오니까. 예, 예. 그렇다고 이게 얇은 게 아니거든요. 예, 예. 아주 톡톡하잖아요. 이런 잎들이 많은 거네요. 삼절적심 예, 예, 하면. 그렇죠. 작은 잎들이. 예, 예. 그래야지 이제 수명도 오래 가고 녹균도 덜 하고 예. 훨씬 일도 많이 합니다. 얘들. 연면시비하기도 좋겠네요. 잎 예. 작으니까. 그리고 이제 여 밑에 잎들은 35일 이상 가면은 잎이 노쇠화 하거든요. 그렇죠. 대부분 잎들이 그렇죠. 40일 이상 못 가죠. 예, 예. 그 역할을 못 하는데 얘들이 늦게 나와가지고 예. 작은 게 많으니까 일을 많이 하는 거죠. 이게 삼절적심의 예. 장점이네요. 예, 예. 조금 들어와야 됩니다. 예, 노진데. 이게 안 들어오면은 예, 예. 질소가 많은 거예요. 그렇죠. 이게 색깔이 지금 예, 예. 약간 놀놀이하게 들어와야 됩니다. 이렇게 변하고 예. 있네요. 예, 예. 얘가, 연하기가 들면은 무조건 얘도 같이 등숙이 돼 들어와야 예, 돼요. 벌써 지금 결과지가 등록이 예, 예, 들어오고 예. 있고. 예, 예. 다 똑같이 고래 들어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벌써 이렇게 말랑말랑해지는. 예. 이건 진짜 완전 말랑말랑. 예, 예. 그건 완전히 그게 된 거죠. 연하기가 예. 벌써 왔네요. 예, 예. 보니까 여기가 지금 비가림 예. 재배에서 굉장히 예. 빠른 성장을 지금 보이고 있는데, 예, 예, 예. 뭐 그동안 저희가 영상에서 소개해드렸듯이 여기 지운 올리는 방법, 예. 그 효모랑 그렇죠. 쌀겨 예. 넣고 하시는 예, 거 예. 방법이 있었고, 예. 여기다가 이제 부직포, 예. 여기다 부직포를 씌워서 예. 온도를 예. 올리는 방법, 예, 그것도 있었고, 예. 그다음에 삼절적심. 예, 예. 화수 정형 후 3절 적심. 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렸던 내용들인데, 예. 그거 이제 작년에도 하셨을 거예요, 그렇게. 예, 예. 매년 그렇게 네, 하죠. 매년 그렇게 했고, 이제 예. 올해 바뀐 게 저희 예. 캐비 대신 이제 알가소일 넣으시고, 예, 뭐 예. 엔텍 하이그린 넣으셨단 말이에요. 예, 예, 예. 그 차이가 좀 있나요? 아, 순 작업은 적게 하고, 예. 그러니까 질소가 안 많고 유기물 쪽이 많아서 그런지, 순은 많이 안 나가고, 알은 훨씬 더 많이 컸어요, 작년에. 작년보다 더 많이 컸어요? 예, 예, 예. 이제 엔텍을 넣으니까 위 관주용 비료를 사용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많이. 그러면 선생님께서는 지금 3월에 엔텍 넣으시고, 예, 5월에 그러면 비료 안 하시고, 예. 근데 관주 비료도 안 하셨어요? 관주비로 거의 안 했어요, 지금. 안 했는데도 알이 이만큼 크니까 그거 할 필요가 없죠. 그러면 기존 관행으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비료를 훨씬 적게 넣으신 거네요? 그렇죠. 훨씬 더 덕이잖아요. 태기도 적게 하고. 기존 토양에 뭐가 많았었나?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저희가 그동안 영상에서 삼지적심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렸는데, 예. 궁금하신 농가분들이 좀 네, 계신 많죠. 것 같아요. 이제 삼지적심을 하면 이제 잎수는 몇 장이 나오고, 보통 18장에서 25장 정도 그렇게 나오고. 많이 나오나요? 예, 예. 아, 그러니까 잎 확보하기 위해서 이걸 멀리 가려고 이걸 낮추거나 이걸 높이거나 할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높이면은, 이 철사를 높이면은 결국은 키 작은 사람은 위에 잎을 못 따요. 예, 예.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할 그게 없어요. 여기다 끊어놔 버리면은 빛도 많이 들어가고 여러 가지로 좋은데 왜 이걸 안 하는지 저는 이제 좀 의아하지요. 대부분 다 12마디 적심. 그렇죠. 예, 그러려 그러면 다 이렇게 엄치져야 되지. 이렇게. 그렇죠. 그래야지 12마디가 나오죠. 그리고 특히 하우스는 더 엎쳐야 됩니다. 더 겹쳐져야지 나옵니다. 왜냐하면은 이 마디가 길어지거든요, 하우스는.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더 작년에 보니까 힘들어서 올해는 영 접어버렸지요. 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여기 지금 열매를 달고, 열매 달고 여기 이제 이거는 안 쳐요. 예, 이 예. 마디는 안 치고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에서 잘랐어요. 예, 세 마디가 딱 자르셨네요. 예, 잘랐는데 요런 같은 경우에 세 마디에 잘라버렸는데 예, 예. 자르고 얘는 신창기에 나왔거든요. 가늘게 나와서 한 입 놔두고 없애버렸죠. 예, 예. 없애고 요거 2개 끌고 올라갔죠. 아이고, 요거 하나, 예, 요쪽 거 하나. 이쪽 거 하나. 예, 예, 예. 그럼 잎이 그렇게 많아지나요? 이거 지금 제일 뭐 하나, 둘, 셋, 요 부초, 네. 요 부초 하나에만, 다섯 잎이죠. 부초 하나에만 5개. 예. 그 다음에 이쪽에 이쪽 하나, 부초에 둘, 셋, 하나, 넷, 5개. 아, 5개. 부초 예. 5개씩 붙어 10개 아닙니까? 네. 지금 부초 2개, 1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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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개, 11개, 12개, 분가지에 있는 거. 예, 12개, 13개, 예, 14개, 14개, 15개, 16개, 17개, 17개, 18개, 18개 되잖아요. 18개. 예, 예.
적어도 18개에서 많은 건 25개까지 나옵니다. 요거는 이제 18개 나왔는데, 예. 그럼 부초가 이렇게 지금 2개 나왔잖아요. 예, 요거 예, 하나랑, 하나하고 요거 하나하고. 요거 2개. 예, 2개 나왔죠. 부초가 지금 2개 나왔는데, 예. 부초에서도 적심이 필요하죠? 예. 그러면, 이 적심- 여기 공간을 비울 만큼 두고 적심을 몇 마디 그런 게 아니고, 예. 이 딱 공간을. 공간 예. 확보할 만큼만 두고, 한 한자 정도, 그러니까 30cm 두고 잘라버리면 돼요. 그래서 잎이 이제 본가지에 달린 잎이랑, 예, 부초잎이랑. 예, 부초 잎이랑, 예. 격가지에서 나온 잎까지 해서 예, 18장에서 25장. 25장까지 예. 간다는 얘기네요. 어쨌든 일반 재배 12장보다는 잎이 훨씬 많은 훨씬 거죠. 많죠. 그러고 지금 이런 잎, 본잎에 있는 잎들은 노화가 돼가지고 활동을 거의 못 합니다. 자, 이 요런 역할을. 이제 본잎에 이제 이제 오래됐잖아요. 예, 본가지에 나온 이런 잎들. 예. 이것도 별로 크진 않지만. 예. 그런데 이제 일수가 오래된 잎들이고. 예. 35일 정도 이상 되면은 노화가 돼서 활동을 잘 못 하거든요. 이런 이제 그 이후에 난 잎들. 이런 부초에 나온 이런 잎들은 아직 어린 잎들이죠. 예. 한참 일할 잎. 예. 예. 잎 크기도 작고. 예. 만약에 부초 적심을 여기 한 같으면은, 예. 끝에 적심을 하면은, 요 부분하고 요 부분에는, 그러니까 한 잎, 두 잎째 나오는 눈을 없애줘야 돼요. 지금 다 없애고 없잖아요. 예. 눈이 이렇게 없어야지 안 납니다. 여기서 다시 부부초가 안 나와요. 요거 이거- 2개는 무조건 손을 대서 없애줘야 돼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예, 여기 3절 적심 여기 3마디에서 적심을 한 상태에서 예. 부초가 나오는데 예. 부초 적심할 때 그냥 적심만 하면 여기서 부초에서 부초가 또 나온다는 얘기죠. 예, 그럼 예. 이제 관리하기가 어려우니까 예. 이 부초 적심할 때 요 여기 생장점을 생장점을 2개 다, 손으로 이렇게 2개 만져서 정도는 없애주면은 예. 옆 밑에 것들은 잘 안 나와요. 네, 예. 지금 있어도 안 나오잖아요. 음. 예, 그러니까 그렇게 정리하시면은 그렇게 알고 3절 적심을 하시면 돼요. 아, 그냥 자르고 그냥 냅두면은 부부초가 부부초- 여기서 나오죠. 부부초가 계속 나오니까 관리하기가 어렵겠네요. 예. 이게 예. 자 전부 다 그 물이 많으면 안 된다 그러잖아요. 지금 물기가 많잖아요. 그러고 물기가 많네. 예. 얘들이 물기를 얼마 좋아하면은 점적호수 물 나오는 구멍에 이렇게 뿌리를 다 내리겠습니까? 그 정도로 물기를 좋아하는 건데 뿌리가 개새뿌리. 예. 음. 새뿌리가 이렇게 많은데 지금 여기 엔텍 아직 덜 넣고 있는 놈도 있잖아요. 보엔텍이. 예. 이거 보세요, 이거. 이런데, 그래, 다 구멍마다 뿌리가 있는데. 그러면 이제 그 샤인머스켓은 다른 농가분들 원래 이제 당도 같은 거 사실은 뭐 올리기 위해서 물을 좀 적게 주시거나 그런 분도 그러면 안 많은데 돼. 그러시면은, 그걸, 과일을 골게 해서 예. 익히는 거죠. 그러면은 맛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예. 이거 껍질하고 과육하고 분리돼요. 그리고 껍질은 더욱더 질기죠. 그리고 지금 이제 장마철이잖아요. 물론 네. 비가 지금 오락가락 하고 있는데 이럴 때도 물을 줘야 되나요? 계속 주는 날짜 되면 주죠. 왜냐? 여기는 물이 있지만 여기 물 없잖아요. 여기 물이 없으니까. 네, 여기는 물이 없잖아요. 예, 예. 근데 뭐 저희들 같은 경우 보다시피 이게 점적호수가 2개 아닙니까? 여기 또 하나 있어요. 한 줄, 예. 2줄, 3줄, 4줄. 4줄 까셨네. 예. 물을 요새는 요거 둘은 항상 퍼고 예. 요짝 그 이틀에 한 번씩, 요짝 그 이틀에 한 번씩 그렇게 퍼죠. 물을 그래 퍼야지 알이 커집니다. 그럼 고온기 때 되면 더 자주 푸시겠네요, 물? 예? 고온기 때. 아니요. 물은 일정하게 풉니다. 물을 일정하게 퍼야지 나중에 열가가 없습니다. 물을 예. 폈다가 안 폈다가 뭐 그러면 5일이나 일주일이나 이래 퍼는 분들은 그거 내요. 열가 나요. 예. 예. 그 나는 이유가 이게 건섭을 마르는 거하고 습한 거를 왔다 갔다 하면은 열가가 납니다. 근데 적당한 수분이 항상 가지고 있으면 절대 열가 안 납니다. 아무리 알이 커도 열가 안 납니다. 선생님께서 거의 이틀에 한 번씩 주시는 거예요, 물을? 예. 지배련 처리하고 무조건 이틀에 한 번씩. 물을 적게 주니까 알이 안 큰 거죠.
그럼 이제 대신 그 주는 양을 많이 주지는 않겠네요. 아니죠. 물이 여기까지 나올 만큼 줍니다. 아, 이틀에 한 번씩 계속요? 네. 물이 많으면 이리 내려오는 거잖아요. 과습이 되지 않나요, 그러면? 가습 안 됩니다, 절대. 아. 하긴 뭐 지금 생육 상태를 보면 가습돼서 이게 노래야 될 거 아닙니까, 잎이. 예. 안 그렇잖아요. 뭐 물론 이제 토양 상태에 따라 다르겠죠, 그 간격은. 아이, 예. 근데 여기가 지금 완전 진흙이거든요. 아, 지른 딱인데도 이틀에 한 예, 번씩. 예. 그거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물이 남으면 도구로 내려오게 돼 있어요. 예, 여기 지금 예, 여기 지금. 그러니까 뿌리가 이 근방에는 없습니다. 지금 요 비 맞는 데잖아요. 요게가 비 맞는 데인데 여기서 떨어지면은 비 맞는 데인데 비 맞는 데서부터 요게까지가 거의 0. 얼마밖에 안 돼요. 예, 이 시가. 예. 그런데 요 위에 첫 번째 하고 요 비 맞는 데가 요 사이에가 이 시가 다 높습니다. 예, 예. 그래서 뿌리가 이 밑으로 안 내려오고 다 위에만 있어요. 예, 그러니까 예. 물을 이틀에 한 번씩 안 주면 안 된다는 거죠. 여기 가온. 네. 예, 여기 가온하우스인데 곧 이제 수확을 앞둔 것 같아요. 예, 다음 주부터. 작년보다 많이 빨라졌어요. 많이 빨라졌어요. 예, 작년에는 예. 제가 이거 붙이는 걸 한번 해봤어요, 시험을. 아, 작년에? 예, 예. 그랬더니 수기가 많이 늦어져가지고 예, 예. 올해부터는 전부 다 다시 이걸로 다 바꿨어요. 아. 삼절적심으로. 아, 기존에는 삼절적심을 안 하시, 원래 삼절적심 하다가 예. 작년에 길게 한번, 남들은 다 길게 하는데 우리도 길게 한번 해봅시다 해가 길게 하니까 예, 예. 숫기도 늦어지고 농사 짓기가 힘들어서 예, 예. 다시 이렇게 이 방법으로 바꾸었어요. 예. 그래서 작년에 그래서 가온에서도 좀 약간 수확이 좀 늦으셨나 보네요. 예, 예. 당도가 안 올라가 애를 먹었어요. 아, 작년에? 예. 원래는 지금 6월달 기온이 작년보다 훨씬 더 높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래도 열대야가 하면 벌써 시작이 됐잖아요, 여기에. 예, 벌써 덥죠. 됐는데, 그래도 지금 당도가 잘 오르고 있는 거 보면은, 예, 예. 이 삼절적심이라든지, 원래 사용한 그 비료나 영양제나 이런 덕을 많이 봤다고 봐야죠. 그 지금 이제 올해 날씨가 네. 지금 이제 7월 됐지만 6월부터 그 열대야 현상이 올 정도로 엄청 더웠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면 이제 당도가 좀 올라가기 힘든 조건인데. 조건이죠. 예, 또 지금 당도가. 예, 예. 그래도 당도가 뭐 지금 한 17브릭스 이래야 나오니까, 예, 예. 다시 씌야 되니까. 이 정도면은 한 600g대 될까요? 더 됩니다. 더 됩니까? 예, 700g. 700g 될까요? 예. 이 알이 크니까. 자, 한번 재볼게요. 예. 자, 제일 밑에 거. 지금 수확 일주일 전 정도. 예, 18. 예, 18브릭스 나왔네. 원래 여기가 밑에가 좀 당도가 떨어지고. 떨어지고. 예, 위에 가서 위에는 17.4. 오히려 오히려 밑에가 더. 밑에가 더 낫잖아요. 이 흰봉지 씌인 결과물. 아, 원래 밑에가 보통 당도가 더 예, 떨어지는데. 예, 예. 잘 안 되네요. 18.6브릭스. 예. 여기 저 아랫부위가 당도가 잘 안 나오는데 18.6브릭스. 예, 예. 요것도 아래 거 한번 재볼게요. 예. 17.8브릭스. 예. 그러니까 딸 때가 다 되죠. 18.6. 예, 예. 아래 위가 똑같잖아. 예, 예. 예, 예. 원래 그 흐린 날이 많고 이 습기가 가까이 왔을 때 흐린 날이 너무 많아가지고 당도 오르는 게 조금 그 지연이 됐어요. 지연이 되고 전부 다 지금 추석 전에 내긴 내야 되는데 당도 때문에 지금 난립니다. 그러니까 추석 전에 8월 안에 수확하는 예, 게 예, 저희가 이제 목표였는데 예. 뭐 송이 모양은 이 정도고 이 정도 되면 1kg 한 100 정도. 엄청 송이가 많이 되신 거 아닌가요? 예, 송이가 좀 큰데 예, 예. 상인이 좀 크게 해달라 그래가지고 예. 크게 해놓은 거거든요. 17.5. 그러니까 한 16브릭스에서 17브릭스 가까이 나오는 게 맞네. 좀 재고 좀 이거 화면 좀 보여주세요. 17.2브릭스. 17.2브릭스. 예, 예. 예, 예. 뭐 이 정도 나오는데. 여기 하단도 다시 한 번만 좀 예. 적어주시겠어요? (17.4브릭스) 17.4브릭스. 예. 당도가 굉장히 잘 올라왔네요. 예, 예, 예. 뭐 이 정도 되면은 사실 이 정도면은 굉장히 무거운 송인데. 예, 1kg
예. 2kg 보시면 돼요. 예, 굉장히 알이 원래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것보다 알수가 좀 많은. 예, 예, 예. 예. 아니, 상인들은 또 이걸 좋아하니까. 예. 그러니까 노지를 9,000원이나, 8,000원이나 주고 사지. 안 그런 것도 그 사람들이 8,000원 주고 살 이유가 없잖아요. 요새 뭐 5,000원, 6,000원 가는데 8,000원이나 받았으니까. 아, 여기 송이당 8,000원 받으셨어요? 예. 뭐, 아, 이거는 뭐, 뚫고 나왔네요. 예, 다 뚫고 나왔어요. 예. 뚫고 나온 것들이 많아요. 이런 것도 뚫고 나왔거든요. 예, 예. 이것도 한번 재볼게요. 17.8. 17.8브릭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당도는 지금 다 되는데. 사실 지금 뭐 수확해도 되겠네요. 지금. 예, 그러니까 25일날 수확하기로 돼 있는 날짜예요. 아, 상인이요? 예. 이 정도입니다. 아, 이것도 알수가 이건 다, 송이가 다 예. 6kg 넘겠는데요? 아니, 이 사람들이 1kg를 만들어 달라 그랬기 때문에 1kg 가까이 만들어. 그러니까 1kg 안 되는 것도 있지만은 1kg. 이거는 근데 무조건 700g 이상은 무조건. 아, 그렇죠. 그거는 다 되죠. 700~800g. 이건 위에도 한 번만 좀 재볼까요? 아이고, 이건 뭐, 잘못됐다. 17.5. 아, 17.5브릭스. 그게 맞아요. 알수도 지금 많이 붙여놓으셨는데, 알 크기도 굉장히 잘 나네요. 예. 이 정도면은 500원짜리보다 크겠네요. 예, 그렇죠. 예, 지금 오늘 8월 19일인데, 예. 사실 이제 뭐 수확이 아, 가능한 예, 상태네요. 그렇죠. 뭐 전체적인 관리 방법은 지난번에 저희가 시설 예. 가운데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 영상을 좀 참고해 보시면 될 것 예, 같고요. 그렇죠. 뭐 지금부터 여기는 이제 곧 수확이 들어가지만 예. 아직 뭐 다른 농가분들은 아직 수확하시려면 멀었잖아요. 아, 그렇죠. 그분들이 지금 해줘야 될 관리가 뭐 좀 특별히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당도를 높이기 위해서 인산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저 인산이 많아야 당도가 잘 올라가죠. 그렇죠. 그 당도를 올리기 위해서 이제 뭐 인산이 들어있는 뭐 인산갈이나 예. 인산칼슘 같은 거를 예. 근데 인산칼슘 같은 경우는 거의 흡수가 안 돼요. 흡수가 잘 안 되죠. 되고, 예. 또 인산칼슘이라는 게 물에 녹아 보면은 녹는 척만 하지 완전히 녹는 게 없어요. 풀어지는 거죠, 눈에. 예. 그러면은 흡수가 안 되는 거거든요. 완전히 용해가 돼가지고 그게 이온화가 돼야지 먹는데 그래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인산가리를 그럼 이제 토양에 예. 주는 관주를 해주고. 그 이제 인산 같은 경우에 흡수가 잘 돼야지 이제 당도가 잘 올라가는데 그렇죠. 그 인산의 흡수 이동을 잘 도와주는 고토. 마그네슘이 예. 연면십이든 관주든 들어가면 근데 관주해가지고 또 그놈이 아주 비료 중에서 제일 괴랍니다. 그러니까 연면십이로. 예, 연면시비로 해야지 흡수가 잘 되기 때문에 캔마그하고 아보나트하고 연면시비 하면은 당도 올리기가 훨씬 수월죠. 그러니까 인산을 토양에 관주해주고, 예, 관주해주고. 그러니까 인산이 예. 들어가 있는 비료를 예. 관주하고 이제 2% 마그네슘을 좀 연면십에 예, 공급하면 예. 당 올리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된다는 예, 얘기죠. 이제 그러니까 마그네슘만 처물기는 못 하니까 마그네슘하고 그 칼슘하고 잘 배합이 되어 있는 그놈을 살포를 한다면은 흡수가 잘 되죠. 다른 것보다. 뭐 막판에 그 과일 뭐 단단하게 해주는 예, 것도 예, 도움이 되고요. 예. 하고 물을 이게 말랑말랑해지면은 물을 적게 퍼거든요. 사람들이 관수를 적게 합니다. 예. 그건 아주 잘못된 거예요. 지금 같으면은 늦어도 3일에 300평당 20톤을 퍼야 돼요. 관수량이. 예. 그걸 만약 4일을 퍼는 것 같으면은 또 더 플러스 해줘야 되잖아요. 예. 근데 그거를 이제 너무 많이 띄우면은 말랐다가, 그러니까 건조했다가 또 물이 들어갔다가 이런 중에 비가 와버리면은 상대 습도가 높으면은 열과가 나와요. 그래서 물을 고정적으로 계속 있는 땅에는 절대 열과가 안 납니다. 예, 그때 물 관리 때 말씀해 주셨는데 예. 보통 이제 이거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물을 언제까지 줘야 되느냐. 다 딸 때까지. 어차피 수확을 한 번에 다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그러면 사무줘야 돼. 예. 다 할 때까지, 수확 끝날 때까지 항상 맞아. 일정한 한 3일에 20톤 정도는 항상 줘야 돼. 300평당. 그 마지막 송이를 딸 때까지. 그렇죠. 대부분 이제 농가분들이 알고 계시기는 이제 물을 주면 이제 당도가 떨어진다고 생각하시니까. 근데 그거는 생각을 잘못 하시는 게 물이 들어가야지 뿌리에
그 산소도 공급되고 나무가 빨아 올려서 영양을 같이 그 인산이나 뭐 이런 것들을 빨아 올려서 탄소 동화작용을 해서 다시 열매에다 채워줘야 되잖아요. 예. 근데 물을 안 퍼면 어떤 결과가 나오나 하면은 얘들이 잎은 많은데 정산하는 양이 들어오는 뿌리에서 들어오는 양보다 정산하는 양이 많으면은 결국은 모자라면은 과일에 들어있는 양수분, 그 양분하고 수분하고를 다 빼서 자기가 그 예, 정산을 합니다. 예, 예. 그리고 그 오후에 한 4시 이후에 되면은 얘가 정산하는 양보다 들어오는 양이 더 많아요. 그러면은 그때 어떻게 하나? 여기 갖다 채워요. 과일에. 그러면은 당도가 안 올라가지요, 도로. 오히려 그러니까 물을 주더라도 꾸준하게 잘 관리하면 당도가 안 떨어지는데 훨씬 더 올라가죠. 관리를 제대로 안 하다가 물을 주면 이제 과일로 물이 많이 그렇죠. 가니까 그래서 당도가 떨어지는 예. 거예요. 예.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없지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뭐 항상 물을 그래 퍼고 해도 누가 와서 그럽디다. 그러면 뿌리 다 안 죽었습니까? 나는 이래 하는 지가 한 10년 됐는데 그러면 예. 나무가 다 죽었어야 안 되나. 예, 예, 예. 그런데도 너무 잘 되고 알도 크고 한데 그거는 아니다. 물을 예, 예. 고정적으로 퍼주는 게 맞다. 환절 적심했던 게 이게 다 끊었잖아. 그래. 아, 이제 다 끊으셨네. 예. 얘들이 있으면은 얘들이 여러 개가 있으면은 빛이 안 들어가잖아 저게. 예, 예. 예. 빛이 여기까지 빛이 좀 들어가야 돼요. 여기까지요? 예. 음. 그래야지 내연 농사가 잘 되지. 이게 캄캄하게 해놓으면은 빛이 저 한 번도 못 들어가잖아 1년 내내. 그러면은 이 애가에 문제가 있다니까. 예, 예. 빛을 한 번도 못 보면은.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이거를 잘라가지고 빛이 저 많이 들어가도록. 수확한 다음에요? 예. 예. 수확하자마자 그걸 먼저 끊지. 그럼 일반적으로 여기 삼절 적심 안 하고 이거 다 막아난 사람은 빨리 이걸 끊어야 되지. 여기 다 막혀 있는데 여기 얼른 끊어야 된다고요? 그렇죠. 빛이 여기 들어올 수 있게요? 예. 수확만 끝나면은 바로 끊어버려야 돼. 여기 빛이 들어와야 들어와야지 내년 수확하게. 전지하고 새로 올라올 때 예. 내년 순이 잘 나와요. 내년 순이 잘 그러고 나오고 잘 물고 나오고. 잘 물고 나오고요. 예. 알가솔이랑 뭐 바사코트도 받고 하이그린도 받으셨는데 그러면 예, 예. 그럼 여기는 아예 그러면 밑거름을 아예 해버리시는 거네요? 그렇죠. 이게 낙엽 되기 전에 밑거름이 들어가야 돼요. 예, 예. 그러니까 9월 말까지는 무조건 밑거름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지 저장양분이 생기지. 낙엽 예. 떨고 하면은 저장양분이 없어져요. 근데 이제 9월 말까지 수확을 하기도 어려운데도 많이 있는데 그거 안 해도 해야 돼요. 수확을 안 해도 그래야지 저장양분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제 수확하고 넣을 게 아니고 예, 예. 예, 9월 말까지 수확을 못 하셨더라도 9월 그렇지. 말에는 밑거름이 들어가야 밑거름을 해야 된다. 되지. 9월 말까지. 예. 이 10월 달이 따뜻하면 괜찮은데 지온이 13도 밑에 떨어져 버리면은 한 개도 못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질소만 먹는다는 거거든. 예, 예. 그러면 내년에 잎막 커지는 거라고. 우리 잎이 이렇게 조만한데도 다른 사람들은 크잖아 다. 예, 예. 큰 이유가 저영양분이 적어서 그래요. 그러면 알가솔 50평에 한 포 뿌리고 예, 하이그린 200평에 한 포, 예, 그다음에 바사코트는 지금 300평에 한 포 한 포. 넣으실 계획이시죠? 예, 예. 바사코트는 올해 한 번도 안 써보셨잖아요, 원래. 바삭코트는 안 써봤는데 저거 예, 예. 키우면서 써보니까 예. 나무의 어떤 형태라든지 등숙대 들어오는 거라든지 이런 게 월등하게 뛰어나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좋은 비료 쓰면은 좋게 나오면은 그보다 덕이 되는 게 없잖아요. 예, 예. 비용적으로 어떻게 부담은 안 되시나요? 기존에 비교하면? 예, 기존에 유박 여기 한 60호씩 이래 뿌리는 거 하고 똥탭이 또 좀 뿌리고 그런 거 하면은 그거 값이나 이거 값이나 똑같아요. 아, 큰 차이는 없어요? 예. 오히려 근데 뿌리기도 편하시고, 예, 그런 거 생각하면은. 일을 적게 하니까 편하고. 내일 이제 작업하시려고 지금, 그렇지. 예, 점적고수 다 이렇게 올려놓고. 들고, 예. 예. 그리고 이제 최대한 약 얕게 3cm. 예, 너무 깊게 하면 뿌리가 다칠 수 있으니까. 뿌리가 지금 요 뿌리 다 있거든. 요만큼 뿌리가. 예, 예. 요도 요만큼의 뿌리 다 있다니까. 음. 있고 요도 요만큼 있고. 점적고수 낳는 데까지만 뿌리 있지. 그 뒤로 가면은 뿌리가 없어. 이런 데 뭐 있잖아. 이래. 예, 예. 이게
이 닭인데 뿌리인데 잔뿌리잖아요. 이런 게 있는데 여 밑으로 가면 없다니까. 예, 예. 지금 이래 한번 로타를 살짝 해놓으면은 뿌리가 끊치잖아요. 예, 예. 그러면 거기 잔뿌리가 많이 나요. 10월 달까지. 예. 그러면은 내일 농사가 더 잘 되고. 최대한 그때 그 저장 양분을 많이 만들어놔야 되니까. 그렇죠. 예. 어쨌든 그 내년에 그 눈 트고 탁 나올 때는 어쨌든 저장 양분으로 8리까지. 예, 8리까지. 7, 8리까지는 저장양분으로 하니까. 그때 잘 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렇지. 예. 아무리 그때가 저장양분이 많으면은 이런 것도 잎도 적고 열에 나오고 저장양분이 적고 비료를 많이 놨기 때문에 비료로 크는 거죠. 질소만 먹으니까 잎이 크게 돼 버리거든. 예, 예. 그러니까 다른 농가하고 틀리는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알겠어요. 그러면 노지도 똑같이 관리하면 되나요? 그렇죠. 지금 똑같이. 말씀했던 거? 예, 다 예. 그 10월, 그러니까 9월 말까지 9월 밑거름하고. 말까지. 예, 예. 예. 근데 지금 이제 올해 예. 그 흐린 날이 많아서 노지 같은 경우는 뭐 하우스도 마찬가지지만 아직도 수확 못하고 이제 아직 수확하려면 10월 말까지 가야 돼. 예, 한참 먼 곳들이 많이 있는데 예, 예. 수확이 늦으면 내년도 농사에 굉장히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예. 먼저 그럼부터 하라는 거지. 그러면 좀 괜찮나요? 조금 나아지지. 이 수확을 9월 안으로 안 하면 예. 아니면 늦어도 10월 안에 안 하면 내년도 예, 저장양분이 저장양분이 없지. 없으니까 내년도 농사가 파이지. 예, 이게 예, 안 나오는 경우도 많고 송이가 예, 예. 그게 이제 질소가 많이 들어가면은 나왔던 것도 이 화학 분화됐던 것도 덩굴손으로 변하기 때문에 안 달려 나오는 거거든. 그러니까 질소가 많이 가고는 안 되고 질소 인상 가리 미량 요소가 다 들어가야 되는데 지온이 나서 비료를 먹기 때문에 질소만 먹는다는 거지. 늦게 하면은. 그렇죠. 예. 그러고 뭐 11월 달에 낙엽 지고 나서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봄 돼야 먹거든. 예. 봄 돼가 따뜻해지면서 질소만 먹으니까 문제가 생겨요. 8도에서 오래 가기 때문에 지온이 13도, 15도 올리기가 참 힘들거든. 그러니까 그거 올라가기 전엔 질소밖에 안 먹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지. 원래 다른 농가분들도 원래 9월 말 전에 이렇게 밑거름 하신 분이 많이 계신가요? 안 많지. 거의 없을 것 같은데요. 예, 네. 나한테 이제 배워 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고, 예. 그래 안 하는 사람들은 비료를 낙엽 지고 나서 하는 사람이 더 많지, 지금. 대부분 사실 그 관행적으로는 그렇게 많이 하시죠. 그러면은 결국은 요 굵기가 여기의 굵기보다 가늘나요. 아, 처음에? 지금 우리는 요 굵기나 지금 오히려 여기가 더 굵잖아. 예. 가지가 원래는 올라가면서 가늘어져야 되는데 우리는 거꾸로라. 올라가면서 더 굵어져요. 대부분이 다른 농가들은. 아, 다른 농가들은 예, 이제 예. 비료가 이제 투반에 들어가니까. 예. 그게 이제 그 저장량분이 적고 질소가 많이 들어가니까 나중에 가서 굵어지는 기라. 예. 8리까지는 가늘이 하다가 그 이후에 그 질소가 많이 들어가니까 이 우위가 굵어지는 거지. 그러면 농사 짓기가 당도 올리기도 힘들고 다 힘들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말씀하신 건 노지든 하우스든 그렇죠. 이제 똑같아요. 지온이 떨어지면 예. 질소만 먹고 다른 성분들을 못 예, 먹으니까 못 먹지. 예, 다른 성분도 잘 먹을 수 있게 지온이 있을 때 예. 그래서 9월 말에 안으로 밑거름을 맞춰라. 잎도 있을 때. 잎도 있을 때. 예. 그게 다른 농가분들하고 좀 큰 차이라고 또 볼 수 있겠네요. 예, 그렇죠.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입시 검사를 해보면은 1 넘어가는 데가 없어요. 예. 다 그 밑으로인데 그게 바로 이제 비료를 어떤 비료를 쓰느냐에 따라서 그것도 염류 직접이 예. 되느냐 안 되느냐가 문제가 생기거든요. 다른 농가분들은 포대태비를 뭐 몇백 포씩 예, 넣으신다고 뭐 예. 그래 하죠. 그렇게 되면 염류가 염류가 더욱 예, 많아요. 관리가 안 될 텐데. 예, 그래서 여기 지금 알가스오일 50평당 한 포씩만 예. 퇴비 대신 넣으시는 거죠? 그렇죠. 유박도 안 넣으시고. 예. 예. 그게 유기질 비료기 때문에 예. 유기물이 충분하다는 거지. 그것만 넣어도. 예. 그러고 그게 뭐 휴믹도 있고 해소 예. 수출물도 있고 이러니까 그런 걸 다 땅도 고치고 유기질 비료도 되고 예. 그러다가 또 뭐 바사코타나 엔텍을 넣으면은 비료는 그대로 그 질소 인상 가리하고 미량 요소하고 싹 다 들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좀 하신 말씀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 비료가 부족한 게 아니고 저장 양분이랑 그 다음에 비료 공급을 밸런스를 잘 맞춰야 되는데 너무 많이 줘가지고 예. 이시가 높으니까 농사가 잘 안 되는 거죠. 예, 이 시가 높으니까
제대로 안 크고 제대로 안 예, 크니까 비료만 더 많이 주게 예, 되고 그렇죠. 예. 비료만 많이 주니까 또 질소는 그래도 그 뿌리가 좀 굵은 뿌리에서 어느 정도 그렇죠. 흡수가 되다 보니까 예, 예. 또 질소만 먹게 되고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역선환이 계속되는 예, 거지.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하우스에는 잎이 오글오글해진 사람들이 더 많거든요. 예, 예, 근데 그렇죠. 저희들은 거의 다 정상적인 잎이잖아요. 그 이유가 이씨하고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 염전식엽이 되면은 하우스는 안 돼요. 음.